여러분, 지금까지 채소는 무조건 볶고 삶아야 좋은 줄 아셨죠? 저도 50년 가까이 그렇게 믿고 요리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매일 볶아 먹던 채소들이 사실은 불에 올리는 순간 가장 중요한 영양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오늘 소개해드릴 3가지 채소, 이걸 아직도 볶아 드신다면 지금까지 영양의 절반 이상을 그냥 버리고 계셨던 걸지도 모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제대로 챙길 수 있는지 지금부터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듣고 나면 다시는 예전처럼 못 드실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그 정성이 여러분 가정에 큰 복으로 돌아갑니다. 챕터 1점 볶을수록 몸에 좋다. 모두가 믿었던 상식의 반전. 저는 요즘도 채소만 보면 손이 먼저 움직입니다. 씻고 다듬고 팬에 올리는 게 오랜 습관이었죠. 채소는 무조건 익혀야 몸에 좋다. 저도 평생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밥상에 올릴 때마다 팬에 기름을 두르고 볶는 게 정성이라 생각했어요. 40년 넘게 주방에 서면서도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자료를 정리하다가 눈이 번쩍 뜨이는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매일 볶아 먹던 채소 몇 가지가 사실은 생으로 먹는 편이 훨씬 유리하다는 겁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아니, 볶는 게 잘못됐다니. 그럴 리가 있나 싶었죠. 손이 멈칫했습니다. 들고 있던 볼펜을 내려놓고 자료를 다시 읽었습니다. 안경을 고쳐 쓰고 한 줄 한 줄 짚어가며 읽었죠. 자료를 하나하나 짚어볼수록 등줄기가 서늘해지더군요. 제가 손님상에 수도 없이 올렸던 그 채소들, 열을 가하는 순간 가장 중요한 성분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도 제대로 못 이뤘습니다. 지금까지 정성이라 믿었던 조리법이 사실은 영양을 버리는 습관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한편으론 얼른 알려드리고 싶어 조급하기도 했습니다. 새벽까지 뒤척이다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절대 볶기 전에 알아야 할 채소들의 숨겨진 진실을 하나씩 파헤쳐 보려 합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오늘 저녁 조리법부터 바뀌실 거예요. 저도 이 자료를 처음 접했을 때 여러분과 똑같은 심정이었습니다. 반신반의하면서도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죠. 요리를 오래 한 사람일수록 이런 상식은 절대 안 바뀔 거라고 믿기 마련입니다. 저 역시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몸에 좋다고 믿었던 습관이 오히려 손해였다면 그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여러분 댁 식탁에도 분명 해당되는 채소가 있을 겁니다. 끝까지 함께 따라와 주세요. 챕터 2점 비타민C가 사라지는 의외의 이유.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비타민C라는 영양소,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비타민C가 열과 물에 유난히 약합니다. 팬에 오래 볶거나 물에 푹 삶을수록 양이 계속 줄어드는 거죠. 저도 예전엔 이 정도의 줄은 몰랐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조리 시간이 길어질수록 손실률이 눈에 띄게 커지더군요. 10분만 삶아도 절반 가까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에 씻겨 나가고 열에 부서지고 결국 냄비 속물로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국물까지 다 드시는 분이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국물을 버리시는 분이라면 영양도 함께 버리는 셈이었습니다. 같은 채소, 같은 밭에서 나온 같은 재료인데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몸속으로 들어가는 영양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마음이 좀 복잡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정성껏 볶아드렸던 그 많은 상차림들, 혹시 영양은 다 날려버리고 맛만 남겨드린 건 아니었을까?
손이 떨리더군요. 요리하는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동시에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 이럴 때 쓰는 말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어떤 채소를 어떻게 먹어야 손실 없이 온전히 섭취할 수 있는지 하나씩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3가지 채소는 꼭 기억해 두셔야 해요. 이 3가지만 알아도 밥상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자, 그럼 하나씩 만나보실까요? 참고로 이 3채소는 저희 식당에서도, 저희 집 냉장고에서도 늘 빠지지 않는 재료들입니다. 매일 먹는 채소이기 때문에 조리법 하나만 바꿔도 그 효과가 훨씬 크게 느껴지실 거예요.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직접 바꿔보고 나서야 그 차이를 확실히 실감했습니다. 몸이 먼저 반응하더군요. 속이 편해지고 개운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챕터 3. 첫 번째 반전 채소, 피망.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채소는 피망입니다. 피망 다들 고기 볶을 때 곁들이시죠. 저도 스테이크나 제육볶음 할 때 색감 낸다고 늘 함께 볶았습니다. 그런데 이 피망이 생각보다 훨씬 많은 비타민C를 품고 있는 채소였습니다. 자료를 보고 놀랐어요. 웬만한 과일보다도 함량이 높더군요. 문제는 이 귀한 영양이 팬 위에서 순식간에 줄어든다는 겁니다. 열을 만나는 순간부터 손실이 시작되는 거죠. 색깔도 빨갛고 노랗고 예쁜데 그 속의 영양은 조용히 새어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한동안 피망을 볶을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팬 위에서 지글지글 익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반대로 생으로 먹으면 어떨까요? 손실 없이 그대로 몸속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조리법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피망을 얇게 채 썰어 샐러드에 올리기도 하고 오이나 당근과 함께 채소 스틱으로 만들어 두기도 합니다. 아삭한 식감도 살고 영양도 온전히 살고 일석이조 아니겠어요. 손님상에도 볶은 피망 대신 생피망채를 곁들이니 반응이 훨씬 좋았습니다. 아삭거리는 소리에 손님들 표정부터 밝아지시더군요. 이렇게 먹으니 더 상큼하네요. 이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고기와 함께 볶던 그 피망이 사실은 생으로 먹을 때 훨씬 강력했던 겁니다. 저는 지금도 냉장고에 피망을 씻어 채 썰어둔 통을 하나 마련해 둡니다. 반찬이 애매할 때, 아이들 도시락 쌀 때 그냥 하나 꺼내서 곁들이면 그만이니까요. 색도 예쁘고 아삭함도 살아있어서 밥상이 훨씬 화사해집니다. 손이 많이 가지 않으면서도 영양은 온전히 챙길 수 있는 정말 고마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요리를 오래 해온 저조차 몰랐던 사실이니 여러분도 오늘 처음 들으셨다면 절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챕터 4. 두 번째 반전 채소. 두 번째 채소는 무입니다. 무는 예로부터 우리 밥상에 늘 있었던 재료죠. 김치에도 들어가고 국에도 들어가고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채소입니다. 그런데 이 무에는 소화를 돕는 효소가 아주 풍부합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이 부분을 배우면서 무릎을 탁 쳤습니다. 옛 의서인 동의보감에는 무를 나복이라 기록하고 소화를 돕고 기를 내리며 담을 사기고 몸속 독을 풀어준다고 적혀 있습니다. 본초강목에서도 무의 효능을 두고 소화를 촉진하는 힘이 강하다고 다루고 있죠. 그만큼 오래전부터 인정받아온 채소라는 뜻입니다. 옛 어른들이 밀가루 음식을 먹을 때 꼭 무를 곁들이셨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속을 편하게 해준다는 걸 경험으로 알고 계셨던 거죠. 문제는 이 소화 효소가 열에 무척 약하다는 겁니다. 익히는 순간 그 기능이 크게 줄어듭니다. 국에 넣고 푹 끓이면 시원한 맛은 살아도 정작 소화를 돕는 힘은 사라지는 거죠. 저는 그동안 무를 항상 국에만 넣었던 걸 떠올리며
아차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무생채나 깍두기처럼 생으로 무치는 음식이 오래 사랑받아온 겁니다. 저는 이제 확실히 알겠더군요. 무의 진짜 가치는 뭉근하게 익힌 무가 아니라 아삭한 생무에 있었던 겁니다. 저희 식당에서도 이제 국 옆에 꼭 생무채를 함께 내드립니다. 손님들도 처음엔 의아해 하시다가 이유를 설명해 드리면 다들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특히 기름진 고기 요리를 드실 때 생무채를 함께 곁들이면 훨씬 든든하게 소화가 된다고들 하십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무를 대하는 마음가짐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그냥 밑반찬 재료가 아니라 예로부터 검증된 소화제였던 셈이니까요. 여러분도 오늘 저녁엔 물을 국에만 넣지 마시고 생채로 한 접시 곁들여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챕터 5점 세 번째 반전 채소, 브로콜리 그리고 김영자 이야기. 여기서 잠깐 제 소개를 좀 드릴게요. 저는 김영자라고 합니다. 50년 가까이 주방에서 살아온 사람이에요. 젊은 시절엔 5성급 호텔에서 40년 가까이 메인 셰프로 일했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출근해서 재료를 다듬고 밤늦게까지 주방을 지켰던 시간이었죠. 손끝이 갈라지고 허리가 아파도 그저 좋은 음식을 만든다는 마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용인에서 작은 식당을 직접 운영하는 오너 셰프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손맛만으로는 부족하다. 음식이 왜 몸에 좋은지 제대로 알아야겠다. 그래서 원광디지털대학교 한방건강학과에 입학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다시 책상에 앉는 게 쉽지 않았지만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었습니다. 밤늦게 강의를 들으며 눈이 침침해도 마음만은 설렜습니다. 그곳에서 약선 요리, 그러니까 약이 되는 밥상을 체계적으로 공부했습니다. 동의보감과 본초 강목을 짚어가며 식재료 하나하나의 성질과 효능을 배웠어요. 교수님께서 늘 강조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음식의 성질을 모르고 조리법만 알면 반쪽짜리 요리사라는 말씀이었죠. 그 말씀이 지금도 제 마음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공부한 결과 약선요리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약선요리 명인으로도 선정됐습니다. 자격증을 받던 날 손이 떨려서 서명도 제대로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대학 동기들과 정기적으로 모여 건강밥상을 연구하고 개발합니다. 서로 자료를 나누고 새로운 레시피를 시험해보는 시간이 저한테는 가장 큰 보람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이 이야기들 전부 그 공부와 현장 경험에서 나온 겁니다. 세 번째 채소는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도 비타민C의 대표 식품이죠. 그런데 오래 삶을수록 그 영양이 물속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설포라판이라는 귀한 성분까지 함께 새어나가는 거예요. 저는 브로콜리를 데칠 때 시간을 아주 짧게 잡습니다. 30초에서 길어도 1분을 넘기지 않습니다. 아예 생으로 먹거나 데치더라도 정말 살짝만 데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색이 선명한 초록빛을 유지할 정도로만 데치면 충분합니다. 챕터 6점 생으로 먹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주의사항. 자, 그럼 생으로 먹을 때 조심해야 할 부분도 짚어드릴게요. 무엇보다 세척이 가장 중요합니다. 생으로 먹는다는 건 클기든 뭐든 그대로 몸에 들어온다는 뜻이니까요. 특히 브로콜리처럼 송이송이 틈이 많은 채소는 더 꼼꼼하게 씻어야 합니다. 저는 브로콜리를 씻을 때 꽃송이 부분을 아래로 향하게 담가둡니다. 그래야 그 틈새에 숨은 이물질이 자연스럽게 빠져나오거든요. 소금물에 10분 정도 담가두면 훨씬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흐르는 물에 한 번 더 헹궈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절대 생략하지 않습니다.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처음부터 욕심내지 마세요. 갑자기 생채소 양을 확 늘리면 속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늘려가는 게 맞습니다.
저희 손님 중에도 처음엔 속이 더부룩하다고 하셨던 분이 계셨어요. 양을 줄이고 천천히 적응시켜 드렸더니 지금은 잘 드십니다. 생으로 먹기가 영 부담스러우시다면 살짝 찌는 방법도 좋은 대안입니다. 완전히 익히는 것보다는 영양 손실이 훨씬 적으니까요. 저는 이 원칙 하나를 늘 마음에 새깁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내 몸에 맞지 않게 먹으면 오히려 탈이 난다는 것. 이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조리법 하나에도 이렇게 세심한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정성이란 결국 상대방의 몸 상태까지 헤아리는 데서 시작되는 거니까요. 저는 요리를 배우던 시절 좋은 재료만 쓰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알게 됐죠. 재료를 다루는 손끝의 세심함이 결국 그 사람의 건강까지 좌우한다는 것을요. 세척 하나, 데치는 시간 하나까지 소홀히 하지 않는 태도. 그게 진짜 정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세척법과 적응 방법 꼭 기억해 두셨다가 그대로 따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습관이지만 몸이 먼저 그 차이를 알아차릴 겁니다. 챕터 7점 작은 습관 하나가 식탁을 바꾼 사회. 이 이야기와 관련해서 제가 직접 겪은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식당에 오래 다니시던 손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브로콜리를 유난히 푹 삶아 드셨습니다. 색이 다 바를 때까지 삶아야 안심이 된다고 하셨죠. 뽀얗게 물러진 브로콜리를 볼 때마다 저는 속으로 안타까웠습니다. 몇 번을 망설이다 결국 용기를 내어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 브로콜리는 살짝만 데쳐도 충분해요. 그분은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습니다. 오랜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 않으셨겠죠. 표정에도 미심쩍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래도 한번 믿고 따라해보겠다고 하셨어요. 며칠 뒤 다시 오셔서는 눈을 반짝이며 말씀하시더군요. 식감이 이렇게 다를 줄 몰랐어요. 아삭한데 훨씬 맛있네요. 저도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그 뒤로 그분 식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브로콜리뿐 아니라 다른 채소들도 조리 시간을 줄이기 시작하셨고 자연스럽게 채소 섭취량도 늘어났습니다. 나중엔 저한테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예전엔 채소가 그냥 반찬이었는데 이제는 약처럼 느껴져요. 그 말씀이 오래도록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요리하는 사람으로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조리법 하나 바꿨을 뿐인데 그 작은 습관 하나가 한 사람의 식탁 전체를 바꿔놓은 겁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손님들께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만들어드리기만 했을 텐데 이제는 왜 이렇게 조리하는지 설명까지 곁들이게 됐죠. 그 손님 덕분에 저도 한 걸음 더 성장한 셈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렇게 작은 이야기 하나가 서로를 바꿔놓기도 하는구나 새삼 느꼈습니다. 지금도 그분 얼굴을 떠올리면 저절로 웃음이 납니다. 여러분 식탁에서도 이런 작은 변화가 시작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챕터 8점 오늘부터 바꿔야 할 한 가지 습관. 지금까지 함께 짚어본 이야기 정리해 드릴게요. 모든 채소를 무조건 익혀야 한다는 생각. 이제는 조금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피망, 무, 브로콜리 이 세 가지만큼은 생으로 먹거나 최소한으로 조리하는 편이 영양을 지키는데 훨씬 유리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소화 상태가 다르니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조리법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 역시 50년 가까이 주방에 서면서 늘 배웁니다. 좋은 재료도 다루는 방법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그 가치를 잃기도 한다는 것을요. 작은 조리 습관 하나가 매일 우리 몸에 들어가는 영양의 질을 크게 바꿔놓습니다. 저는 오늘도 주방에 서면서 이 마음을 다시 새깁니다. 정성은 열심히 볶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제대로 아는 데 있다는 것을요. 채소는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부터 딱 한 가지 습관만 바꿔보세요. 여러분의 몸이 먼저 그 변화를 알아차리실 겁니다. 며칠만 지나도 속이 한결 편해지셨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건강한 밥상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50년 가까운 세월을 주방에서 보냈지만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걸 다시금 느낍니다. 앞으로도 제가 공부하고 경험한 것들을 하나씩 꺼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작은 습관들이 모여 큰 건강을 만든다는 믿음으로 다음 이야기도 정성껏 준비해 오겠습니다. 늘 곁에서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알찬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